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과 시진핑 사이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코로나 기원설 이슈가 가관입니다. 이 둘은 사실 동반자죠. 원래대로라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밀월 관계가 시작돼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들에게는 트럼프 탓인데요. 퇴임하면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믿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재한 것은 물론 사상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죠. 공화당을 장악하고 내년 중간선거, 2024년 대선까지 거침없이 내다를 기세입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3단 논법,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결론이 뭐였죠? 중국이 결국 바이든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코로나 중국 기원설도 결코 건들면 안 되는 문제인데 바이든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대통령직 4년 유지도 어렵겠다 싶어서인지 중국과 거리 두기는 물론 코로나 기원설 조사까지 지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코로나 기원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퍼졌냐까지만 따지는 것으로 이슈를 마무리하고 코로나가 미국으로 그토록 전면적으로 번진 경위, 중국 내 코로나 사태를 감추고 대비를 철저하게 못한 점 등은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수작일 수도 있죠. 전면적인 이슈를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나로까지 한정하고 거기서 공방하고 미국은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까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중국은 그래도 인정 안 한다 서로 씩씩거리면서 이런 싸움으로 마무리하고 더 큰 음모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게 절대적인 타격을 주고 중국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됐다. 그런 문제까지는 아예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벽을 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시각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 다시 살펴보면요. CNN도 어제 오늘 이 이슈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 편에서 중국 기원이 확인되면 지난 대선의 향방이 중국 때문에 갈렸고 코로나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불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한 민주당 측은 어떻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논조를 보였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CNN이 자신들 시청률 보증수표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그리운가 봅니다. 미 주류 언론들은 바이든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하면서 미중 간 중국 기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다루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보인다는데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해드렸죠. 이에 반해 중국은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지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음모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요? WHO는 애초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우한 연구소가 유출지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기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바이든은 26일 성명을 냈는데요. 바이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이 감염된 동물 또는 실험실 사고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정보 당국의 추가 조사를 통해 90일 이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보건당국 조사 요원이 중국에 가지 못한 것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중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비공개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 연구소 연구원 3명이 첫 발병 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도해 실험실 기원설을 재점화했는데요. 하원 정보위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연구소가 생물무기 연구에 연루됐을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이런 가운데 시진핑은 딱 잡아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외국 수반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기여를 강조하고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수반이라 함이 네팔 대통령, 몬테네그로 대통령 그런 나라인 것이 함정이긴 하지만요. 환구시보, 아주 선을 자주 넘는 중국 만세 꼴통신문은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 음모론을 꾸미고 있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실험실을 개방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왈왈 거리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혹은 더 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사전 공작들이 또 펼쳐지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새롭지도 않아 슬퍼지는데요. 이번에는 9명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이래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가 160명을 넘는다는 총기폭력 아카이브의 자료가 발표됐는데 올해 총격 사건 희생자가 20년 만에 가장 많았던 작년을 이미 앞질렀다고 합니다. 마치 민주당이 들어서면 정의와 평화가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처럼 선전하더니만 현실은 물가 대란, 게스 대란, 총기 사건 대란, 지옥으로 향하는 바이든 특급 열차를 탄 꼴입니다. 사건은 캘리포니아 샌호제 시내 벨리 교통청, BTA 경전철 정비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BTA 직원인 남성이 총을 쏴 동료 직원 9명이 숨졌는데요. 용의자도 총기로 자살해 범행 동기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희생자들은 전원 BTA 직원으로 이들은 경전철 운영 통제센터와 경전철 주차장 정비창 등으로 쓰이는 BTA 시설 내 건물 2곳에서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단독범이고요. 범행 전에는 자신의 집에 불까지 지르고 왔다고 합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는 앞으로 21살 이상의 주민 중 중범죄 전과나 기타 신원상 다른 법적인 금지 요소가 없는 한 누구나, 즉 면허 없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AP통신은 텍사스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주요한 총기 규제 중 하나가 또다시 사라지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텍사스주, 앞으로 서부 개척 시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헌법적 무기 소지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현재의 규제가 철폐되고 텍사스 시민들이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글쎄요. 대형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법안 통과로 무분별한 총기 소유자가 늘 것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권총이 들어있는 권총집을 차고 들어와 있다면 생각만 해도 전 너무 무섭습니다. 미국의 총기 규제책,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고 높습니다. 오늘 이슈 이스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년 만에 살아 돌아온 매미떼들이 이제 우렁차게 울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우렁차게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 주변에 널리 홍보도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꾹꾹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